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들 지내시죠? 요즘 연말, 연초 되면서 특히 2020년 12월 말이 되면서 절세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절세 매물은 2020년 12월 말까지 1차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년 2021년 6월 달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6월 이전 뭐 5월달, 4월달 이렇게 또 한 번 나올 예정인데, 그 절세 매물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6월 이전에는 보유세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주택자들 보유세 굉장히 많이 특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방법을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세무사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조선일보 2020년 11월 20일자 기사고요. 유찬영 세무사님,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는 땅집고 텍스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님이신 것 같아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요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세 부담이 두렵다고 가장 비싼 아파트를 무턱대고 팔아버리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세율을 대폭 올린 데 이어 공시가격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마디로 집을 팔기도 보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국내 부동산 세금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유찬영 세무사 땅집고 텍스클럽 센터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분께서 이제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이 대폭 올라서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나면 자칫 재산 가치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싼 집을 계속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데, 이전까지는 법인을 세워 집을 양도하는 방안이 절세 대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법인도 규제 대상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가 부담이 되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한테 양도를 하거나 넘겨버리면은 명의가 분산이 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보유세를 좀 줄 수가 있었는데, 그 법인도 규제 대상, 즉 취득세 12%, 그리고 종부세 3%, 6%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쉽진 않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활용했던 선택지가 사라진 다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이 기사는 살짝 그 광고 홍보성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와 땅집고가 오는 12월 7, 9, 10일 각각 서울, 부산, 대구 등 세 곳을 돌면서 개최할 다주택자 절세 전략과 성공적 증여 방안에 이제 요걸 홍보하기 위한 기사인데, 뭐 저는 뭐 제가 뭐 대가를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몇 가지 내용을 알리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기사인 거죠. 근데 그 여기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텔레그램에도 이미 제가 공유를 했었죠. 자, 시세 차익 적은 주택부터 팔아라. 자, 첫 번째 방법,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시세 차익 적은 주택부터 팔아라. 당연히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법인에 넘긴 거였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법인에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파는 거. 근데 이 경우에도 시세 차익이 적은 게 있다면 이걸 먼저 팔아라. 자, 유 세무사는 보유세를 피하려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으면 재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령 서초구 반포동이 시세 31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수도권에 저가주택 두 채를 가진 3주택자 A씨의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2021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보유세로 1억 2천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해요. 세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비싼 반포동 아파트부터 처분할지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자,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 반포를 4억에 구입을 했는데 무려 27억 상승이 된 거죠. 시세 31억.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팔았을 때 아주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이제 양도세 18억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돌려줘야 될 전세보증금 15억이 나가면은 캐시플로우로 보면은 33억. 그러니까 내가 31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억의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실제 계산해보면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시세 차익이 낮다 하더라도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A씨는 반포동 아파트를 4억에 샀다. 현재 시세 차익만 27억인데 양도세는 18억이 나온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18억이 나온다는 겁니까? 자, 이거는 일단 시세 차익이 27억이니까 최고세율을 봤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42%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붙어요. 근데 지금 3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가산세율이 20%포인트가 붙거든요. 그러면 42에 6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방세가 붙어서 68.2가 나오는데, 제가 숫자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례의 3주택 중과 A씨 사례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자, 양도 차익이 27억입니다. 그러면 이때 세율이 42%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3주택이기 때문에 여기 2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그러면 이 세율 자체가 6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붙으면은 68.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만약에 21년이 되면 42%에 3주택 중과가 30%가 붙고요. 이 42%도 최고 세율이 45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75%가 붙고 지방소득세가 붙으면은 82.5%가 이렇게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세율이 나오는 겁니다. 82.5%. 자, 이런 경우에 양도세를 내고 나면 A씨 손에 남는 돈은 13억 원 정도가 남는다. 야, 이 집을 15억에 전세를 놨는데 이제 집을 팔면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15억을 돌려주고 나면 오히려 전세금 2억 원을 더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 마이너스 2억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 높은 양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나 보유기간보다 시세 차익이 적은지부터 처분하는 게 좋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차익이 크다면 끝까지 남겨서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3주택 중과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주택 중과를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7억에 대해서 3주택 중과를 피하면은 올해는 최고 세율 42%, 내년은 45%가 되는데 뒤에 여기 중과세율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훨씬 좋겠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사례의 경우에 이렇게 1번 주택이 있고요, 2번 주택이 있고요, 3번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반포 주택 아닙니까? 아파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수도권에 있는 거, 수도권에 위에 있는 거. 그런데 이 반포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2번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3번 주택도 먼저 매도함으로써 결국에는 1주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1주택이 된 순간 있죠. 된 순간.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을 자, 2021년 1월달에 모두 다 매도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때부터 최종 1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1주택이 된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는 플러스 2년, 즉 23년 1월에 팔아야지 이 반포 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보유기간이 오래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차익이 크다면 끝까지 남겨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곧바로 다른 걸 팔고 반포를 고가주택을 팔면 곧바로 비과세가 되는데 당초 취득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을 더 추가 보유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만약에 3주택자라면 저가주택 하나를 그냥 법인에 넘겨라. 야, 이거 살짝 좀 공격적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반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전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법인에 양도하는 게 절세 요령 중 하나로 꼽혔는데 하지만 지난 8월 이후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방법도 가로막히게 됐다. 뭐 617, 710 대책 나오면서 이제 다 막혔죠. 자,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특히 3주택자라면 저렴한 주택 하나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 이거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3주택을 개인이 보유할 때 종부세율 적용. 일단 주택수가 3주택이 돼버리면은 이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와 상관없이 이 종부세율이 중과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세율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높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3.6, 3.6, 3.6으로 이제 봤죠. 근데 이제 내년에 이게 6%로 들어가죠. 자, 그럼 차라리 주택수가 3채나 되니까 종부세율이 높아지니까 그 최고세율을 맞지 말고 차라리 이 중에 하나를 이쪽에 법인에다가 이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이 주택수가 2개로 줄기 때문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이 개인 갖고 있는 이 두 채가 조정지역 2주택이라면은 이 경우에도 종부세율, 최고세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뺨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좀 줄어들고 갖고 있는 보유세, 공시가격 합도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보유세는 좀 줄어야 되겠죠. 다만 여기 있는 주택이 이렇게 법인으로 가면서 이 법인이 취득을 하면 취득세율 12%, 그리고 종부세율은 3% 또는 법인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 2주택 혹은 3주택이면은 6%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3%는 6%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최고세율 적용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주택이 좀 금액이 작으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셈법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보세요. 정부는 21년도부터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을 넘기면 한 채당 종부세율을 3.6%씩 적용할 예정이다. 이때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3주택이기 때문에 이 세율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 개정 전에 1.8이었다는 거죠. 세율이 2배가량 상승했다. 따라서 주택수가 많을수록 다주택자 세부담이 커지는데 만약 3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가장 저렴한 하나를 법인에 넘기냐면은 법인의 한 채를 양도해서 개인은 2주택자가 되고 한 채당 세율이 1.6으로 줄어들고 이 과표 합계 금액에 따라 달라요. 물론 법인에 넘긴 주택 하나는 종부세 3%, 취득세 12%가 부과되지만 저가 주택을 법인에 넘기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공격적입니다. 예, 약간 좀 정부 정책하고 좀 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가족에게 3억 범위에서 저가 양도해라. 자,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너무 100%다 믿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가족에게 3억 범위에서 저가 양도해라. 가족끼리 증여는 지금으로선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 방법인데,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가 아니라 저렴하게 파는 가족 간 양도 역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서 쓰고 제3자하고 하는 것처럼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세법에 따르면 친족끼리 10억 원 넘는 집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3억 낮게 팔아도 증여세 물리지 않는다. 야, 이제 이게 그 기준이 있어요. 이 파는 가격의 30% 또는 3억 원보다 낮은 금액, 그 이내에서 좀 거래를 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이 3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가 15억 주택을 이 15억의 30%면 4억 5천 아닙니까? 근데 4억 5천보다 4억 5천 30%와 3억 중에 낮은 금액.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자, 해당 금액의
30% 또는 3억. 이 중에 이제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15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 15억이면은 30%니까 4억 5천 또는 3억 중에서 낮은 거 요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12억으로 해도 괜찮다 라는 말인데, 거래했을 때 그런데 이제 또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뭐 이 세무사님 말씀도 맞겠지만 제가 또 보기에는 또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은 매매 사례가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시세라는 게 좀 금방 밝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시가와 좀 유사하게, 쉽게 말해서 실거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싶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은 곧바로 100% 그냥 막 뭐 무조건 3억에서는 된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케이스를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죠. 자, 유세무사는 증여나 가족간 양도 역시 세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으로 미래의 가치 상승분을 가족에게 미리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양도 자체만으로도 절세효과가 있다고 봐야 저는 이 말은 매우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도 봤지만 집을 보유세 때문에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가 워낙 커서 그동안 시세 차익을 다 이제 정부한테 헌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뻔히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거주를 위해서도 굳이 팔고 싶지 않다. 특히 후자 이유로 집을 안 파시는 분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이 집이 좋아서 나중에 자녀가 뭐 학교 갈 때 좀 쓰고 싶어서,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갈 때 쓰고 싶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때문에 팔자니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차라리 증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미래 가치 상승분을 미리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굉장히 있고, 여러 가지 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증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물론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뭐 여기 기사가 의도했던 것처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선일보 땅짚고 이거 참고하셔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배웠던 거 시세차익 적은 주택부터 팔아라 1번, 그리고 3주택자라면 하나 정도 법인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에게 차라리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 계약을 하는 걸 방법을 써가지고 좀 금액을 낮춰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해야 되니까 요거 부분은 특히 반드시 세무사 등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족 간 거래는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가령 매매 계약서만 썼는데 실제로는 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이거 결국엔 또 실질적인 거는 증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제가 제공하는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연말 연시 다가오면서 부동산 세법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돈 되는 도움 그리고 유용한 정보는 우리 채널 제네시스 박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맞춰서 달라지는 세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